산풍 사고 발생 230시간 만에 구출된 이 최명석 씨 의외로 건강한 모습 보니까 아직도 이 생존자의 가능성 우리가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그 산풍 참사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 유흥업소들은 이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포자로 끝나는 동네의 업소들 더욱 썰렁하다고 하는데요. 이 구포에서 열차 전복 사고가 있었고요. 목포에서는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고요. 격포에서는 페리호가 침몰됐고 마포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반포에서 가까운 백화점이 무너졌으니까 다음에는 아마도 또 다른 포자로 끝나는 동네에서 사고가 있을 거다 하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빌딩에 들어설 때는 요즘 그 빌딩의 준공 연도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어디엔가 가서 자리에 앉을 때에는 전에는 서로 피하던 비상구나 출입구 쪽에 가까운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앉는다고 합니다. 하늘까지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더 열심히 살아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최근 3년 동안에 있었던 대형 참사 사건 때문에 숨진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데 그 사고의 책임자 중에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10개월 형을 받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럽니다. 도대체 법이라는 게 누구를 지켜주려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 산풍 참사 사건 현장 이야기로 김한길과 사람들 꾸며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번 산풍 참사 현장에서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이 썩을 대로 썩은 부정과 비리에 물든 얼굴들도 봐야 했고요. 참혹한 불행의 현장에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철면피한 얼굴들도 봐야 했습니다. 구조에 공다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가짜 유가족들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또 다른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악정고투하면서 구조에 열중하다가 탈진해서 그 구출해낸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야 했던 구조대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텔레비전 화면으로 현장을 보고 있다가 구조대원들에게 먹이겠다고 집에서 밥을 한 양재기씩 퍼서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나왔던 그런 주부들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매몰된 현장에 갇혀서 고통과 싸우면서 함께 매몰된 이 피해자들과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참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 매몰 현장 속에 이 사촌 여동생 이은영 양과 또 대원고등학교 교사 홍성태 씨와 함께 셋이서 갇혀 있다가 가장 먼저 구출돼 나온 이 권은정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졸지에 변을 당하고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몸은 어떠십니까? 좋아요. 많이 좋은 편이에요. 많이 안 다쳤거든요. 무릎만 좀 꼬맸고 딴 데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아침에 그 230시간 만에 또 생존자 한 분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소식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고 난 지가 10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생존자는 없을 줄 알았어요. 다 시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나셨는데 보니까 이제 몸도 되게 건강하게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기적이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잘 됐다고 이렇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뭐 어디 다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무릎 정도. 무릎 네. 좀 다치고
딴 데는 이상 없어요. 혹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거나 한 건 없습니까? 저는 사고 당시도 정신이 멀쩡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은영이도 있었고 제 친척이요. 그때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했죠. 해가지고 좀 말을 많이 했어요. 좀 살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말도 하고 홍석태 씨한테도 말도 많이 하고 제가 말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은영 양은 뭐 구출되자마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종 사촌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한 살 어려요. 어떠세요? 지금은 느낌이 없어요. 죽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느낄 때만 이제 막 울어요. 울고 이제 밤에 잘 때마다 이제 지금 병실에서는 이제 친구가 교대를 자거든요. 같이 저랑요. 네. 잘 때마다 이 꿈에서 자꾸 나타나니까 제가 그냥 흐느끼고 운대요. 저는 이제 잠깐 그 느끼고 자는데 제 옆에 친구들은 계속 제가 그렇게 하면 잔대요. 흐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실감은 안 나요. 저는 지금도. 네. 혹시 그 권은정 씨 매몰 현장에서 구출돼 나올 때 네. 구조해준 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굴은 기억은 못해요. 네. 얼굴은 뭐 기억은 워낙 못하고. 경황이 없었겠죠. 그렇죠. 이 사고가 나자마자 수많은 또 이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동참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권은정 씨를 구출할 때 함께 현장에서 도왔던 자원봉사 대원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고진광 자원봉사 구조대원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리? 예. 다리 많이 네, 다쳤었는데. 덕분에.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얼굴 마주대신 건 처음이죠? 예, 예. 예. 권은정 양은 기억 못한다고 하셨는데. 기억 못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니까 저 붕대 감아주신 분 같아요. 그래요? 예, 기억이 그때는 많이 생생했었거든요. 정신이 말짱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뒷분에 계셨을 거예요. 붕대 감아주신 분. 예. 기억이 나요. 그래요? 예. 이 텔레비전으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이 PC와 프린터를 가지고 예. 병원으로 갔다. 예, 예. 그래서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의 명단을 작성해서 예. 가족이나 언론에게 예, 예. 줬다. 근데 그 사고를 보자마자 예, 예. 명단을 작성해서 주는 것이 급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예. 어떻게 할 수 그 있었습니까? 부연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져가면 지금 거기에 그 학생들하고 병원 관계자들이 게시판에다가 누구 중상 맥과, 누구 중상 중환자실, 어디 영환자실, 어느 병원 막 상황 쓰는데 그걸 보느라고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고요. 저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빼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겠는 가벼운 생각에 설마 또 대책본부나 이런 데서는 그 정도는 하겠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가보니까 우리 외에는 또 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도움이 그날도 됐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자원봉사를 한 상당히 5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라는 게 지금 5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예.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사회 90년대 하도 황폐해지고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 황폐해진 사회의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성 회복 운동에 조그마한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협의회라는 그 단체에서 저희들이 회원들이 있습니다. 네. 권은정 양은 사고 당시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사고 당시 저는 이제 판매를 했죠.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삼풍백화점 직원이시죠? 예, 직원 파견이요. 네. 저희 물건을 팔으러 저희 두산종합이었거든요. 네. 저희 물건을 팔으러 이제 백화점 안에 들어온 거죠. 제가 한 2달 반이나 한 3달 정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제가요, 저희 수입 통조림 있거든요. 그걸 매대를 따로 놓고 거기서 이제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격 세일, 50% 세일해가지고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세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50% 세일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있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손님들 보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네. 바로 앞에서.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태풍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바람이 먼저 저한테 불어와가지고 쾅 하는 소리하고 이제 껌껌했어요. 불이 꺼졌어요. 저희는 무서우니까 무조건 뒤돌아서 2-3발자국 뛰는 동시에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저희 옆에가 이제 주류 코너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처음 몰랐는데 엎어진 거 나중에 보니까 술 때문에 질식할 뻔했어요. 술이 많아가지고 술 냄새 때문에 주류 코너 장식장이 저희한테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식장 때문에 살은 것 같아요. 콘크리트가 먼저 떨어졌으면 어딘가 깨졌거나 아니면 눌렸을 텐데 장식장에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공간 사이에 저는 약간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예, 은영이 저쪽에서 손을 뻗고 저는 반대편 이렇게 손 달라고 제가 해서 둘이 기도하자고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 좀 빼달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고통스럽다고, 다리가 깔렸다고. 그래서 제가 다리를 딱 만지니까 그쪽으로 갔을 때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다리를 만지니까 만져져요. 그래서 다리를 저렇게 해가지고 딱 뺐는데 왼쪽 다리를 뺐는데 오른쪽은 안 빠지더라고요. 껴가지고 제가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만졌는데 처음에 만질 때 이거 네 다리 맞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다리가 아니래요. 감각이 없으니까 내 네. 다리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거기 같이 있던 홍성태 씨, 이 고등학교 교사 하시는 분, 예. 그분하고는 이 얘기도 많이 주고받았다. 유언까지도 예. 전해달라고 했다 하는 얘기가 기사로 뭐 실렸었는데요. 제가 구출하기 한 1시간 전에 유언을 네. 했어요. 그때 유언이 이제 자기는 이제 40세고 홍성택이라면서 대원고등학교 교사라고, 영어 교사인데 다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 유언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어머니 계시고 저기 부인하고 아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 통장이 있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 통장 가져가라고. 제가 무슨 소리 하냐고, 여자인 나도 이렇게 있는데 왜 남자 이렇게 그런 소리 하냐고 제가 좀 참자고, 좀 10분 있으면 제가 온다 그랬어요. 구급대원들이 오니까 10분만 참으라고 계속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좀 살짝 우리 같이 셋이 나가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은영이한테도 그러고, 제가 그때 물이 먹고 싶다고, 얼음물 먹고 싶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희 친척이. 그래서 나가서 우리 얼음물 먹자고 10분 있으면 구출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0분 있으면 구출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조대원들이 다녀간 상태였습니까? 처음에 이제 넷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성태 옆에, 그분 옆에 그 어떤 언니, 주류 코너에 있었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새벽에 먼저 구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구조대원 한 분이 뭐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 계속 이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아침에 그때 오니까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계속. 혹시 이 권은정 양은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은 했지요. 저는 불 지르는 줄 알았어요. 은영이가 먼저 자기가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근데 거기서 뭐 가스를 열어라 막 그런 소리 들렸고 연기가 막 나니까 불을 지르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밖에 있는 사람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소리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일부러 그러나 보다. 저희 안에서는 구출을 안 해주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마음이 약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갇힌 분들은 물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계셨나 봐요. 이 고진광 씨께서는 그 병원으로 가서 예. 그 병원에 후송되어 오는 환자들 명단 만들어 주시다가 예, 예. 어떻게 이 권은정 양 구출되는 이제 순간에 그 가서 붕대를 감아줬습니까? 예, 이제 그 다음날 그 사망자 미상해서 뭐 15명 일이 나오는데 더 이상 사망자도 안 나오고 그 환자들이 그 상당한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 후배 몇하고 야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자. 우리 구출하자. 그랬더니 또 우리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찾아보니까 이제 헬멧을 좀 구해야 되겠고 또 장갑도 양복 차려입으니까 장갑도 차고 뭐 그러니까 여기 어디 없어서 이제 이쪽 저쪽 다 쫓아서 이제 헬멧, 마스크 이런 장갑 준비해갖고 아니 들어가려니까 또 저지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찰이 그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고 이제 그냥 밀어붙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아까 말씀한 1층 지하 주류코너에 여기서 이제 막 꺼내 구출하는데 지금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현장은 보지 않고는 술 냄새가 냄새가 너무나 그 술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코너에 그 박스로 상자로 일이 되니까 그거 하나를 잘못 드러내면 또 와르르 무너져서 그나마 사람을 빼내지 못하는 이런 심정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다리만 좀 다친 것 같다. 뭐 붕대 누가 해서 빼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홍성태 씨 하는데 이제 누구 뭐 있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언뜻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통로가 적어서 밖에 누구 있다 그러고 또 이분하고 또 이제 그 나가고 나서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다 이제 빠져나가고 나서 들어가 보려니까 언양 이 통로 자체가 제 몸집이 커서 그런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안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서 4시간 우리가 이제 프라시프를 막 비치면서 찾으니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권은정 양만 예, 구출해내고 그렇죠. 예. 더 못 찾은 거군요. 예, 더 못 찾은 거죠. 이 권은정 양의 입장에서는 뭐 다시 보기 싫은 장면일지 모르겠지만요. 삼풍백화점 붕괴 직후의 장면 함께 보시면서 잠깐 예. 또 말씀 나눠보죠. 자, 지금 그 사고 현장 이 5시 57분 사고 직후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진관 씨께서는 이 장면 보시고 이 병원으로 달려가신 겁니까? 예, 이 장면하고 또 그 병원의 그 장면들이 또 나오고 같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구조 작업 저분들은 되게 이 자원봉사자들 같습니다. 예, 차림이. 예, 자원봉사입니다. 권은정 양은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 처음 보시는 겁니까? 예. 굉장히 열심히들 밖에서는 이렇게 불을 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애들 많이 썼어요. 네. 아, 지금 곤양이 구조되는 장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봐요? 예. 아, 저렇게 막 이 지하에서부터 끌어올려질 때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 저는 그러니까 구조자분들이 저랑 이렇게 말을 할 때 네. 그러니까 구조자분들이 저 소리를 알아들었을 때 그때는 구조가 되는구나 안심을 해요. 지금 이제 이 구조대들이 와서 이 잠깐만 있어라 장비를 가져오겠다 하고 간 다음에 또 몇 시간 동안 소식 없으면 불안해했다고 하시는데요. 고진강 씨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그 장비 문제, 예, 이 손전등이나 손장갑조차도 없다. 예. 텔레비전 화면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예, 예. 이런 것을 좀 누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보고 누가 나중에 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군요. 우리가 무슨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예. 도대체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고 이 한참 얘기하고 있는 나라에서 손전등이나 손장갑이 없다고 계속 이 갖다 달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 보고 기가 막혔다. 어떻습니까? 이 자원봉사자들 가시면은 장비 같은 것은 현장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설마 했어요. 지금 저도 그 텔레비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뭐 손전등 뭐 이렇게 하다 설마 그거 없어서 저거 하겠느냐고 막상 가보니까 이미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없으면서 야 내가 이거 참 민방위 훈련을 내가 왜 했나 싶더라고요. 한 10분씩 외부 잡아놓고 민방위 훈련을 했나. 차라리 민방위 구조대 같은 데 있었으면 랜턴 같은 건 차라리 어디에 서울시 본부라든지 뭐 한 트럭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거 바로 구조대 쪽에 갖다 놨었더라면 그런 거 하면서 설마 했지만 가서 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그 동네 사람들이 밥 싸와야 되고 랜턴 갖고 와야 되고 동네 주민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 보면서 참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저보다도 좀 많은 사람들 실제 그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왔어요. 이거 벤치 프라이어라든지 그 망치라든지 드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이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갔다가 안 오니까 그럴 수밖에. 그거 자꾸 그거 준비해서 찾아와야 되는 시간이 몇 시간씩 걸렸고 네. 또 그러는 중에 또 뭐 대피해라 해가지고 또 대피시키고 이러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권은정 양은요. 구조된 이후에 함께 있던 두 명이 오랫동안 또 구조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참 섭섭한 것도 많았다. 왜 빨리 친척 동생들 구해주지 않고 해서 결국 숨지게 했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구조대가 밖에서 일하는 모양을 화면으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참 힘들게 하신 것 같아요. 같은데
이제 약간 그러니까는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 된 거 그게 좀 그 하나하나 분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못한 게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근데 뭐 어떻게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 어디 해라 이렇게 하고 장비 같은 것도 부족한 것도 그러니까 저는 안 했을 때 뭐 장비가 부족하다 뭐 이런 말 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여기서 무슨 장비가 부족해요. 거기서 이거 사고 난 거 다 뻔히 알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많이 있을 줄 알아서 갖고 와서 할 줄 알았는데 장비가 모자라다 그러고 딱 가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하다가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 안에서는. 예,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너무 서운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 구해준다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그 안에서는. 권은정 양이 처음에 구조된 이후에 예. 10시간도 더 지난 다음에 이제 홍성태 씨가 구조됐죠?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나오면서도 좀 힘들 거라는 건 알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이게 완전 눌려있기 때문에 제 구멍으로는 아마 은영이하고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자기가 우선은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고 밖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은영이 같은 경우는 그분도 그렇고 눌려있으니까 자기가 못 나와요. 그 구멍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그 위에서부터 뜯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많이 걸릴 줄 몰랐어요. 그렇게 걸릴 줄 몰랐고 은영이가 나왔다고 했었을 때도 저는 이제 살았다 해서 기뻐가지고 저도 그때 그때도 저 인터뷰 하고 그랬어요. 이은영 양은 71시간 만에 구조됐어요. 그러니까 권은정 양을 구조하고 난 이후에도 예, 예. 한 45시간쯤 예. 후에 예. 근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체돼야 됐던 이은영 겁니까? 양은 이제 포기를 한 상태였죠, 이미. 그 홍성태 씨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술 냄새 나는 그해서 계속 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저쪽에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더 다른 생존자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때 이미 구조대들이 이제 지하로 내려간 1층이었고 그 다음에 지하 2층으로 내려간 상태였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은영 씨 다음에 왔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몇 명이 남아서 더 소리를 지르고 이랬었는데 아까 이 위에 드러내고 뜯었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위에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집에 조금 그 지역을 잘라내고 해서 그 구멍을 만들어내야지 위에는 드러낼 자체가 왜냐면 5층에서 뭐 다 눌려 있는 상태니까 그 갇혀 있는 분들은 심정은 몰랐고 또 구조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거는 진짜 현장을 들어가 보지 않고 저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할 그 참혹한 광경을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러고 나서 이미 포기를 하고 이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2층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발 걸어가면 뭐가 탁 걸리면 우르르 합니다. 발에 이제 걸리면 컴컴하니까. 우르르 하면 이제 그때 순간이 아차 이게 또 무너지나 보다 하는 그런 순박한 강구에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이쪽 저쪽에서 우왕좌왕들 하면서도 이제 한마 들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벽을. 두드려가지고 저쪽에 소리가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리고 하는 중에 이제 한 분이 새벽 한 2시쯤 됐나 두드리니까 저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쪽에서 소리가 막 그런 와중에서 중재해라. 이거 소리. 이쪽도 그래서 두드리니까 이제 그 6명 살아있는 숫자만큼 두드려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만큼 두드려가지고 그걸 막상 구출하려고 보니까 먼저 장비나 아무것도 없고 한쪽 구멍을 파야 되고 이러는 속에서 그때서야 이제 구조 장비에 이제 드릴이라든지 그 산소 용접기라든지 그때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돼서 다행히 6분 중에 4명을 구출했죠. 이은영 양이 사고 그러고 발생 나서 다음에 이은영 그분들 구출하고 나서 다음에요. 네. 이은영 씨는 또. 71시간 만에 구출돼 나올 때만 해도 예. 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나마 어렵게 예. 또 한 명을 구했구나 했는데 또 한 2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이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 권은정 양이 구출돼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제 친척 동생도 있고 또 다른 남자분도 있으니까 그분들 빨리 구출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했지요. 저 그때 나왔는데 그때 저는 가가지고 바로 엑스레이 찍는 데까지 와서도 기자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말하는 게 항상 그랬어요. 옆에 우리 친척 있고 그 옆에 홍성태 분은 뭐 유언 남겼다 하면서 지금 눌려있으니까 이분들 내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놓고 저는 나온 거고. 나오고 이제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구출될 때도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그분이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저기 이제 붕대 감아주신 분이 물어본 것 같은데. 그때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미 아까 그 망치를 두드려서 그 나머지 숫자에 있다는 그쪽을 그분들을 구출하려고 이미 글로 다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은영 씨 부부는 그러니까 이제 대책본부나 누가 신고를 했죠. 그분들이 그쪽 좀 매달려 또 있었다 이렇게 누군가 체계적으로 했는데 우리도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어요. 그쪽에 지금 살아있다는 사람 우선 망치 소리 6번이 그 사람이 들어있는 들어갈 이 구멍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그때 다 길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 이은영 양을 우리가 못 생각할 겨를이 제 입장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물론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 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요. 그때 보도된 걸 보면 현장에 구조에 참가한 인원이 7,000명이다, 5,000명이다 예. 이렇게 나왔는데 예. 6명 살리는데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예. 이쪽에는 못 갔다 하는 것이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금방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장비의 한계가 있고 그러면 뭐 6,000명, 7,000명이다 하는 건 전부 밖에 있었고 그 무너진 A동의 그 잔해 저거 해서 이제 군 경찰 병력이라든지 그러고 또 경찰 병력은 제 입장에 참 불필요하게 너무 통제하느라고 밖에 다 있었지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경찰 구조대 뭐 다 해봐 한 100여 명 정도 해서 또 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게 6명, 그러니까 2~3명씩 교대로 그 징으로 짜고 잘라내야지 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대를 하고 또 이쪽에 이제 다른 데 찾으러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서 하는 인원은 몇 명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다 예. 보니까 이 권정강 씨께 무슨 불만하는 것처럼 얘기돼 버리고 말았는데 예. 뭐 그런 뜻은 예, 아니었습니다. 예, 예. 자, 여기서 잠깐 이은영 씨가 구조대에 나오던 장면 예. 함께 볼까요? 이게 사건 발생 71시간 만의 장면입니다. 이때만 해도 숨이 붙어 있었죠? 예. 이 장면도 못 보셨습니까? 권은정 양? 안 봤습니까, 아예? 발견 당시 양은 거의 의식을 잃은 채 하반신이 참. 콘크리트 더미와 철판에 깔려 옴짝달싹 끈에 나올 때는 또 의외로 너무나 많은 이 이 인원들이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제가 먼저 이제 구조된 일단 4,000원이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봤어요. 예. 괜찮습니다. 참 이제 자원봉사가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꺼내면 네. 참 뭐 지금 구조하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 좁은 통로에 이제 119 구구대 또 경찰 뭐 서로도 이렇게 막 서가지고 이 나중에 어떤 농공상 행식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건가? 그래도 나중에 한 줄은 119 쓰고 한 줄은 군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 역할 분담돼서 그 텔레비나 이런 언론 나올 때 이제 그 섰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식으로 됐던 것도 나중에 그 정리가 돼서 저렇게 된 겁니다. 저희. 낯익지 않아서 백화점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 양의 가슴에는 이 4,000원이 병원에서 이 이은영 양을 직접 그 진찰했던 의사 말로도 최선을 다해서 2시간 지금 나오는군요. 응급 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에 어쩌면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권은정 양은. 그 백화점에서 일할 때도 이 권은정 씨가 소개를 해줘서 일하게 됐었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미안해요. 제가 왜 괜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또 죽었으면 모르고 또 같이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살고 또 걔는 죽으니까 죽은 상태니까 솔직히 이모 보기도 미안해요. 그래서 보기도 좀 그렇고 애들은 다 그러죠. 사람들은 뭐 네가 은영이 목까지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은영이네 어머니한테도 집에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보기가 참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보기가 좀 그래요. 그 전만 좀 뭐 살아 있었다, 안 구해졌다 이런 말만 있었어도 제가 벌써 가가지고 어느 자리니까 그쪽 좀 파봐라 해서 조금만 일찍 구했으면은 살 수 있었다고 저는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구해내지도 못했는데도 이미 사망자로 처리돼가지고 끈에 네. 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지. 그 어머니도 그랬죠. 그래서 살던 죽도 이제 어딘가 그 꺼내온 줄 알았어요. 구조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실 때 거기만 찾아다녔어요. 고증강 씨는 이번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이후에 예. 참 안 봤으면 좋았을 장면들을 참혹한 모습들을 많이 보시면서 예. 그 중에서 또
느낀 것도 많으실 텐데요. 예, 예.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제일 이제 지하 1층에 들어가서 그 에스컬레이터 양쪽 2개 그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끼어 있고 눈이 화석처럼 물려 있고 그래서 지금도 참 인간의 큰 어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보니까 어느 임산부 어머니가 이렇게 이쪽으로 눌려 있는데 이 철침은 목으로 이 손으로 눌려 있고 배는 한 손으로 감아 싸고 팔 하나는 이쪽으로 물려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언뜻 보는 순간 참 본인은 죽더라도 이 애만 살리겠다 하는 그 순간의 그 인간의 그 한 걸 보니까 그 대개 보면 이제 시신을 보면 이 겁도 나고 무서운데 그게 더 정말 승화스럽고 그래서 참 어떻게든지 참 어머님의 그 숭고한 정신 그러면서 야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더 잘해야겠다 뭐 이제 세상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죠. 네.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 그 뭐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예. 또 긴급 구조 체계가 이 일관된 이 지휘 통솔 예.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예. 많은 지적들을 하는데요. 자원봉사 구조대와 정규 구조대 사이에 또 뭐 갈등도 있고 했었다는 얘기 예, 갈등이- 많이 들리더군요. 예, 갈등이 많았습니다. 뭐 서로 갈등이라는 거는 보니까 저도 이제 늦게 참여했는데 많은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위에는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해서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찡을 두드리면서 구해내고 구해냈을 때 또 이쪽에서는 소리 지르지 말라고 두드리지 말라 그쪽 이쪽이 빠진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인간 구하려고 했던 어떤 다툼이지 뭐 그거는 아니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하나라도 꺼내보려고 그런데 무너진 공간은 한 군데고 이쪽을 잘못 파면 이쪽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하지 마라 해라 하면서 또 자원봉사는 조직이 없으니까 혼자 오신 분들인가 주로 그 몇몇 명이 몰려서 그렇게 하는 순간 아니었고 또 구조대는 이제 그때서 체계가 돼서 누구 지휘 통솔에 그나마 구조 장비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부분 갖고 체계적으로 그걸 뚫고 이제 막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처장한 모습도 상당히 많은 그분들도 생명에 무릅쓰고 해냈습니다. 뭐 이번에 애쓴 자원봉사자분들도 많고요. 또 물론 정규 구조대원분들도 많은 애를 쓰셨죠. 그런데 또 일부 몇몇 그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사람들이 예. 좀 도둑질을 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예. 이 그런 소식 전해 들으면 맥이 빠지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경찰이 아까 좀도둑이나 그런 것을 잡을 의향이 있었으면 한두 사람만 이 할매 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 이렇게 남이 지갑 뒤지고 이러는 건 충분히 그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그 크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것도 없더라고요. 뭐 무너져가지고 뭐 찾을 그런데 경찰이 좀 잘못 그 대응해가지고 참 자원봉사들 가슴이 아팠고 또 일부 그 좀도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 할 때 본의 아니게 그 자원봉사들도 경찰에 뭐 불려가서 연행됐었던 사실 이런 것 때 참 이게 정말 이게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서글픔들이 그 자원봉사에 많이 느꼈죠. 그러면서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 어디 기사 난 거 보니까 이 고진광 씨 자원봉사를 며칠 애쓰시다가 집에 잠깐 갈 때 이 택시 기사분이 요금도 받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모든 국민들이 이번 삼풍 그 참사에 대해서 관심과 또 애정을 보여주셨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감명 깊었던 게 첫날 우리 들어갈 때는 별로 몰랐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지하에서 막장에서 일을 하고 나와서 그 진짜 아주머니들이 그 김밥 이렇게 그 해서 주고 하는 그 많은 자원봉사 신지는 몰라도 뭐 그런 분들이 그 김밥을 넣어줬을 때 그 훈훈한 면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나 말고도 더 이렇게 밝은 면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껴져. 그러고서 택시 몸이 지쳐서 그 헬멧하고 이런 거는 다음 사람 넘겨주는데 내일 또 가지고 와서 해야 되니까 잠시 했더니 택시비서가 깨우더라고. 여기 다 왔다고. 그러면서 택시비 저희 집에서 주려고 하니까 아 되셨다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네. 택시가 사라질 때 좀 묘한 그 기분을 느꼈죠. 네.
자, 이번에 고생도 많으셨고요. 예. 또 보람 있는 일도 예. 하셨어요. 예. 또 다른 많은 국민들 대표해서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드리고요. 권은정 양은 이은영 양의 목까지 정말 알차게 살아내십시오. 예.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삼풍 참사를 보는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잘못된 것을 보고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만 이런 불행을 다시는 맛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한길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